범죄로 규정할 만한 잘못을 했는지가 이제 법원의 주요 쟁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재판부는 서울청장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더 상급 직책에 있기 때문에 무겁고 중대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땐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압사 사고를 예견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오히려 직접적인 실무나 관할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고 예방의 주요 책임은 용산 경찰서장에겐 있지만 당시 경찰서장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방지하기가 어려웠고, 사전에 이렇게 이제 이태원 취재 같은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업무 지시도 좀 부실하거나 부적당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전 지시가 우리가 법률로 범죄로 처벌할 만큼 추상적이거나 너무 만연하게 일을 못했다라고 평가하기까지는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로써 주요 책임자들의 이제 1심 공판이 일단락이 된 건데요.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직 1심 판단이니까 2심 대법원까지 가면 또 결론이 바뀔 사건들도 있겠지만 선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라는 정말 말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은 사안에 있어서 일단 용산 경찰서장 이인재에 대해서 금고 3년이 나왔습니다. 박희환 용산구청장은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고, 요번에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었고요. 과거에 이제 상황관리관,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라는가 112 상황팀장도 수사받고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일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는 사안별로 직접적인 책임자, 직접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람, 직접적으로 어떤 구조라든가 이걸 예방할 조치의 직접 실무자, 인과관계를 조금 엄격하게 따져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거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가 부실했다고 한다면 금고 3년을 내렸고, 조금 더 인과관계가 멀고 추상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항소심과 또 대법원의 판단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씀하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된 친구. 네, 보신 것처럼 가수 제시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일행은 일행이지 소개시켜놓고 처음 요청했는데 그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 때문에 출석. 고등학생.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고소인이라는 건 누군가 고소를 한 사건인데 범인 은닉으로도 고소가 되어 있고 혹시 폭행의 공범이나 반주범이 아니냐 이런 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제시 씨가 이 상황을 보고 이 누군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팬이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아예 말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고소의 대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제시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담하거나 이 폭행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거나 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때리게 됐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여라도 그 사람과 이 일행이어서 방조를 했거나 이런 정황이 있는지 이제 경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젯밤 10시쯤 출석해서 지-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6시간 넘게 때리는 순간 이제 꽤 오랜 딱 시간이에요. 사고 났고 네, 같으니까 이제 시간은 뭐 도망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특이하죠. 10시. 아마도 경찰이 이 10시. 사건 담당 경찰이 당직 쓰는 날에 좀 늦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까지 조사하는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6시간 넘게 조사한 내용 중은 폭행의 전후 상황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시가 폭행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는 오히려 일행으로 보이고 지인으로 보여서 이것을 그 제시 씨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니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나의 어떤 같은 일행이 이 사람을 때리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제지하지 않고 뭔가 좀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저희가 방조